자, 오늘은 부동산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프롭테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오랫동안 부동산 가치를 매긴다는 건 사실 과학이라기보다는 거의 예술의 영역에 가까웠죠. 일부 전문가들의 직감이나 경험, 이런 것들에 크게 의존해 왔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예술의 자리를 과학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딱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직감과 차가운 데이터가 딱 부딪혔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데이터 혁명이 시작됐고, 프롭테크가 뭔지, 그리고 이게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마지막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부동산 산업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변화가 좀 더뎠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랄까, 소수의 큰 손들이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명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감이나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이런 걸로 결정됐던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주식시장처럼 실시간 데이터를 모아주는 중앙거래소 같은 게 없었고요. 둘째, 건물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직접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몇몇 큰 회사들이 정보를 꽉 쥐고 안 풀어주니까 일반인들은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게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맥킨지 분석을 보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예를 들면 이 근처에 힙한 카페가 얼마나 많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만큼 주관적인 판단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견고해 보였던 과거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보인 거대한 힘, 그게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힘의 정체는 바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돈이 자본주의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그 자체가 권력이자 성공의 열쇠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데이터를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텐데요. 다른 산업들은 막 디지털로 전환하느라 정신 없을 때 유독 부동산이랑 건설업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뒤처져 있었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엄청난 격차가 거대한 혁신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정보는 부족하고 변화는 더딘 이런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프롭테크입니다. 프롭테크, 말 그대로 부동산, 프로퍼티와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인데요. 부동산 산업이 가진 오래된 문제들을 기술의 힘으로 풀어보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가 프롭테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프롭테크 생태계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해요. 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무려 2,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혁신의 흐름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알아본 투자기관들도 1,800곳 이상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누적된 투자액이 자그마치 1조 6,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엄청난 시장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롭테크라는 새로운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진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인터넷에 매물 정보를 올리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빅데이터 기술로 시장을 분석하는 인텔리전스 단계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AI가 스스로 부동산의 가치를 예측하는 자동가치 평가 모델, 즉 ABM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물론 이런 기술 발전이 가능했던 데에는 우리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집 구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기보다 인터넷부터 뒤져보잖아요.
이렇게 집을 찾는 방식이 완전히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프롭테크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라는 기름진 토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이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 게임의 룰을 어떻게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과거와 현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 몇 달씩 걸리던 분석이 이젠 실시간으로 가능해졌고 감에 의존하던 결정은 AI가 주는 통찰력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소수만 독점하던 정보가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모두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민주화죠. 이제는 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를 손에 쥘 수 있게 된 세상입니다. 미국의 진로오나 한국의 아이스퀘어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요. 바로 과거에는 없었던 그 중앙거래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거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동력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먼저 각국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점점 더 열어주고 있어서 혁신의 불씨가 되고 있고요.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해낼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이제 이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과거에는 직감만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었던 숨겨진 투자 기회, 즉 알파 팩터를 찾아 나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이 실시간 데이터로 살아 숨쉬는 일종의 디지털 쌍둥이, 즉 디지털 트윈을 갖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그 엄청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